아, 벌써 퇴직한 지 3년이 됐네요. 이 말을 하면서도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이 스며들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하잖아요. 회사 그만두면 뭔가 자유로워지고 쉬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겠지 하고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 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몸은 쉬어도 마음은 왠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퇴직 3년 차가 되면 쉬는 것도 행복하다는 말이 그냥 달콤한 위안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퇴직 후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쉬고 있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결국엔 쉬는 시간 자체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걸 즐길 줄 아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쉬는 것이 곧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지금 퇴직 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쉬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퇴직 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죠. 오히려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했고요.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넘치다 보니 처음엔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휴식에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지루해지고 심지어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이대로 계속 쉬기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 말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휴식만큼이나 적절한 활동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충전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3년 차쯤 되면 쉬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실적인 은퇴 후 사례 3가지. 김영수 씨 62세 전직 교사. 김영수 씨는 60세에 퇴직 후 처음 1년은 집에서 주로 쉬면서 독서와 산책을 즐겼어요. 그런데 2년 차부터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쉬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게 더 행복하더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 씨는 쉬는 기간 동안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했고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교류도 유지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희 씨 59세 전직 회사원. 이정희 씨는 퇴직 후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각종 취미 활동과 학원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녔죠. 하지만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이후부터는 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쉬는 날을 소중히 여기니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박철호 씨 65세 전직 택시기사. 박철호 씨는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가벼운 일거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3년 차가 되면서는 진짜 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취미로 음악 연주를 배우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면서 쉬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고 있죠. 쉬면서도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졌다는 그의 말에서 은퇴 후 시간 활용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쉬는 시간 관리법. 은퇴 후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 퇴직 후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 정신적 불안도 커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해요. 둘째, 적절한 신체 활동 병행하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 유지하기.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면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죠. 친구나 동료,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해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넷째, 자신만의 쉬는 방법 찾기. 어떤 사람은 명상이나 독서가, 또 다른 사람은
음악 감상이나 요리가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3년 차, 쉬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쉬면서 보내는 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충전하며 성장하는 과정이죠. 쉬면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게 진짜 행복한 은퇴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퇴직 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혼란과 허전함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쉬는 법을 찾아가고 그 시간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면 분명히 새로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퇴직 3년 차이신 여러분도 분명 그 길을 잘 걷고 계실 거예요. 쉬는 것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퇴직 3년 차, 쉬는 것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은퇴 생활 가이드. 앞서 쉬는 시간의 가치와 은퇴 후 삶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나눠볼게요. 특히 지금 은퇴 3년 차이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 될 거예요. 1.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자. 많은 분들이 쉬는 게 곧 운동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당한 신체 활동은 쉬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을 추천해요. 실제로 대한노인체육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규칙적으로 걷기를 한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20% 이상 낮았고 인지기능 저하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죠. 김영수 씨 사례처럼 산책을 일상화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팁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주변 공원이나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걷기 동아리에 참여하면 꾸준함도 유지되고 사회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2.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하루 종일 늦게 일어나거나 끼니를 거르기도 하면서 신체 리듬이 깨져 피로가 쌓이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기상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수면 패턴이 일정해야 몸의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면역력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이정희 씨가 건강을 무리하게 잃었던 이유 중 하나가 생활 패턴 불균형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쉬면서도 규칙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팁: 스마트폰 알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기상 시간을 정하고 아침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도록 노력하세요. 또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3. 새로운 취미나 소일거리 찾아보기.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게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새로운 취미가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한 그룹이 우울감이 35% 줄고 자아 존중감도 크게 높아진 결과가 나왔어요. 현실 사례 박철호 씨가 음악 연주를 배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게 좋은 예죠. 팁: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 관심 있었던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가드닝 등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4.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확장하기. 은퇴하면 친구도 줄고 고립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족, 친구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게 필요해요. 사례 김영수 씨가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활력과 만족감이 그 좋은 예입니다. 혼자서 쉬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팁: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부터 참여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아서 꾸준히 활동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으니 관심 분야에 맞는 온라인 모임부터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재정 관리 무심코 지나치지 말자. 쉬는 것도 행복하다고 하지만 경제적 불안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은퇴 3년 차라면 이미 재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매달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 예산을 짜고 남은 자산으로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계산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테크 전문가와 상담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팁: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 관리하고 무리한 소비는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취업이나 소득 활동을 계획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과 시간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6. 정신 건강 관리, 마음 쉬기도 꼭 챙기자.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이 많아지고 때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상, 호흡법,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관리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 명상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해요. 또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팁: 매일 10분 정도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3년 차, 쉬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을 오래 유지하려면 단순히 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규칙적인 생활, 새로운 취미 찾기, 사회적 관계 유지, 재정 관리, 정신 건강 챙기기까지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어느새 더 풍요롭고 안정된 은퇴 생활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행복도 결국은 꾸준한 노력과 관심에서 온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